네, 안녕하세요. 기말 중간고사 대비 겸 이제 여러분들한테 퍼펙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라인 영상이 많이 늦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지역 학교에서 오늘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이제 어제겠죠.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바로 이제 다니는 학생한테서 따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역 학교 문제고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볼 건데, 문제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은 게, 특정 문제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 학교가 살짝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지 않는 척 하는데 문제를 들여다보면 힌트를 알면 금방 푸는데 아니면 못 풀게끔 문제를 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라고 하지만 조금 학생들한테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수학 어렵게 내는 쪽으로 좀 유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1번부터 8번까지는 특별할 거는 없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각형 ABC의 세변에 대해서 중점의 좌표를 주고 무게중심을 찾아라. 이건 이제 내분한 게 똑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좌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거 활용하는 거니까 같은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7번도 별거 없죠. 그냥 기울기 지나고 절편 문제예요. 점수 배점이 이제 객관식만 들어왔고 21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8번, 9번까지는 큰 부담이 없어요. 8번, 9번까지는 큰 부담이 없는데,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번 문제 보게 되면, 점 A, 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잡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는 C로 잡고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D로 잡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 풀이는 다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같이 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좌표 표면 상황을 보면 2,1을 가지고 출발을 해놨죠. 그래서 2,1을 가지고 출발을 해놨는데, 선생님 여기다 노트를 하나 꺼내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2,1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점을 찍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고, Y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 한번 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고. 그래서 얘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인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 넓이가 여기 12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왼쪽에?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그 전체 넓이 중에 지금 주황색으로 되는 삼각형 3개 보이죠? 여기로 치면은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E, B, F가 되겠죠.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요렇게 해놓고 넓이를 빼가지고 계산하도록 돼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괜찮죠? 요런 정도는. 자,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10번이었고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줬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같이 있는데, 큰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작은 원은 1,-2를 가지고 있어서 살짝 오른쪽 아래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미리 상황을 다 그려놨죠. 근데 둘레를 2등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이 큰 원이 작은 원을 정확하게 반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반쪽짜리를 지나갔을 때 이 원의 지름을 결국 이 큰 원의 현으로 갖게 되는 게 보입니까? 그 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현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그래서 지금 피타고라스가 그려져 있고, 빗변이 큰 원의 반지름이고요, 밑변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이제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이 그 원의 중심이니까. 작은 원에. 그런 컨셉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살짝 그런 거예요. 파악을 잘하면 금방 풀리는데, 이제 파악을 못하면 못 풀리는 거죠. 요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을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배점도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을 보게 되면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것도 살짝 함정에 파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으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케이스가 이제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면서 다른 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면 똑같이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요렇게 잡는 건데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다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개가 평행하기 위해서는 상수값이 달라야 되는데 상수값이 지금 2, 3, 5로 돼 있으니까 다 다르죠. 그쵸? 그거 확인됐죠? 그래서 됐는데 2, 3, 5로 지금 다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L1하고 L2를 쌤이 그래서 잡은 거예요. 이 L1하고 L2를 일치하는 걸로 잡고 연립방정식을 이제 하듯이 풀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A, B 합값이 3분의 11이라고 나오게 돼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4번 보기를 살짝 바꾼 게 아닌가 쌤이 지금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값을 어떻게 매겨서 이렇게 한 건지는. 근데 모두 평행한 케이스로 만들어서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침착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보기를 하나를 안 줘가지고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걸린 친구들이 좀 시간 소모를 많이 했을 거야.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 두 개를 갖다가 주고요. 하나의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Y축에 해당하는 중심의 좌표가 4인 게 보이죠? 그 상태니까 얘는 Y는 4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애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고정으로 한다라고 적어놓고 Y축하고 만나달라고 했어요. 이걸 접하도록 했던 학생들이 두 개를 찍어가지고 답을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원이 이런 식으로 겹쳐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겹쳐도 되는 거죠. 그냥 접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지름이 2면서 지름이 4이고 만나는데 이 Y축에 대해서 왼쪽에 접하거나 오른쪽에 접하거나 할 수 있죠. 즉 오른쪽에 접했을 때가 가장 최대로 평행이동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원본값은 X값이 3부터 7까지 총 5단계를 거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따라오면서 일시정지를 해놓고 풀어보고 해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15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쌤이 따로 길게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건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해설을 안 하냐면 지금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4분면 위에서 1사분면에 0부터 15까지 해가지고 총 30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4,3의 좌표가 주어졌고 하나는 2,-3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요거를 잘 그어보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점에 이렇게 딱 가면 이쪽 점이랑 이쪽 점을 잘 내분하면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내분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 내분을 잘 하려면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라인이 가게끔 만들어져야, 왜 이런 거 기억나요? 삼각형 안에서 두 개가 평행하게 만들어지면 이쪽 대 이쪽 비율이 이쪽 대 이쪽 비율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치 평행 이동시키듯이 하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요 값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정말로 지금 A, B를 M 대 N으로 내보내는 거는 Y축, A, C를 M 대 N으로 내보내는 거는 X축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Y 절편이니까 X가 0이 된다는 거 가지고서 내분점 M 플러스 N분의 지금 A하고 B니까 마이너스 4M 더하기 AN이 0이다. 이렇게 놓고요. 얘도 AC를 기준으로 해서 M 플러스 N분의 Y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B하고 지금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B하고 마이너스 3을 각각 M 대 N으로, 그러니까 M 그러니까 BN이겠지 빼기 3N, 얘도 0이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같다, 이 분자가 같아지는 조건을 잘 활용을 하면 결국에
A 더하기 B의 N의 비율이 마이너스 7의 N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돼야 돼요. 7의 배수들 중에서 이 1부터 30까지 안의 숫자에서 가장 큰 게 누구냐면 7, 3, 21이 돼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해설을 해버렸네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 말 그대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평행으로 해가지고 이 직선이 평행 이동을 하다가 어느 좌표에서 이 정사각형의 15,15까지의 구간에서 어디서 딱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구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A, B가 자연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최대값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C 같은 경우,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하고 R이 같은 상황일 때 이제 그 안에 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절대값 쓰고 그냥 뻐꾸기 쓰고 그 안에서 잘 맞춰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맞춰서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씩 빡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7번 문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점을 주고요. 그 원에 이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요 학교가 이제 요런 형태로 문제를 꼭 낸단 말이야. 원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점에서부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2,1이니까 지금 여기 직방 만들듯이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알죠? 자, 그럼 이거 설계를 했어. 설계를 하고 나면은 뻐꾸기 공식 써가지고 원의 그 중심 좌표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하고 일치해.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m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특정 조건에서 기울기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여기 그림 잘 보면 이 좌표가 지금 얘가 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돼 있거든요, x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원의 중심은. 근데 원의 반지름이 하필이면 1이다 보니까 요 2의 좌표가 원의 바로 위에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지게 돼요. 그래서 m값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기울기가 하나 주어진 특수한 형태의 원 밖에서 원으로 접선을 만드는 식 구하는 것. 특이 케이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한 녀석이. 그래서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려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아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꼼수를 좀 배우고 나면 이 원을 원점 중심으로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기울기 빨리 찾으려고 해. 근데 그게 별로 그림을 그려보면 해석기하적으로 봤을 때 별로 필요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빠를 것이냐,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빠를 것이냐, 이제 그거를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많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게 생각보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 특히 시험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더 그래요. 근데 마플 시너지나 뭐 조금 더 많이 가서 마더턴 같은 거 있죠. 그 이제 교육청 기출자료 같은 거 많이 풀어보는 학생들은 그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의 턱걸이라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라고 봐요.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진 않거든.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x절편 하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접하는 녀석의 x절편 값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직방을 구해서 보면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서 x절편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와요.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두 개를 빼게 되면은 가로의 길이가 4분의 3이 나오고 높이가 1이라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이 8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겠죠? 네,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고정점이 주어지고 기준점이 주어지면 이거 수직으로 데칼코마니아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수직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이 두 개의 그냥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답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교과서에 그대로 실내는 문제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제 아마 18번 문제는 문제 교체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왜냐면 뒤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이 학교에서의 1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 세 개를 줬는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문제 풀기가 까다로운 구간이 바로 이 외접원과 내접원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그러니까 외심이랑 내심을 활용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내심을 배운 걸 기억하고 있다면, 내심이라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것들이 모인 점이 내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등분선이 만난 게 모인 것이, 그렇죠. 무게중심은 그냥 중점이 만난 것들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들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심 같은 경우는 내접원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이 문제가 x가 0이라고 주어진 직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하나를 하다 보니까 원이 y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의 좌표의 크기가 결국 x좌표랑 같게 되죠. 그래서 쌤도 여기 써놨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지금 a하고 r이 같다라고 써놓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의도한 거예요. 지금 바깥에 보면 7을 곱해놨는데 저거는 b의 좌표값이 7분의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a하고 r 값이 동일하죠. a하고 r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a 빼기 r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7b 값 구하면 된다라고 그림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취의 방정식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각각의 꼭지점에서부터 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거기가 이 교점, 공통점인 A, B인 내심의 중심을 지나간다. 내접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즉 내심을 지나간다.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서 되게 빡빡하게 나왔던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B를 원의 중심, 내심을 잡아놓고요. x가 이제 0일 때, x가 0일 때까지 하고 5분의 x랑 12분의 y 플러스 1일 때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이제 뻐꾸기 공식을 써서 하나를 구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쌤은 지금 어디를 이용했냐면 계속 x는 0이 그나마 거리 공식 구할 때 숫자가 단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것도 머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x는 0인 걸 활용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두 번째 단계에서 y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관계에서도 이제 x는 0인데다가 4분의 x 빼기 3분의 y가 1이다. 거리 같다라고 식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벗겨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의 경우는 지금 위에서 그려지는 거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음의 기울기죠. 그리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양의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음의 기울기와 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벗겨지는 그 원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보면 음수 기울기라고 되어 있고 양수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다 양수다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면 y만 넘기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부호가 똑같다면, 예를 들어 2x 더하기 2y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벗기고 식을 구할 때 그걸 맞춰서 구해줘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연립방정식 써서 a 값이 먼저 7분의 15라고 나오고 그거를 원본식에 집어넣으면 b가 7분의 9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7b가 9라고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빡빡한 문제 맞고요. 이해를 잘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배점도 높죠. 19번 문제가 제 객관식의 마지막 3개 중에 한 개인데, 어쨌든 뭐 킬러급까지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교과서 핵심 영역들을 다 심화 유형까지 파헤쳤다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되게 특이한데요. 이게 이 학교의 꽃이에요. 꽃이라고 하기에는 학생들한테는 고통스러울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번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먼저 일시정지 해놔도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됐나요? 자, 지금 보니까 포물선 뭐 평행이동 얘기 나오고요.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인 그림은 원으로 쌤이 그려놨어요. 요렇게 그려져요.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포물선에 의한 평행이동이다 보니까 평행이동이 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저 포물선을 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기 위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도 까먹었으면 중3 내용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해놨습니다. 초록색으로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이라고 지금 식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황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에서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됐거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만큼 가고 Y는 플러스 2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하나, 둘, 셋, 네 칸 뒤로 빠지고요. Y가 두 칸 올라간 거니까 이 두 개의 점, 이 평행이동 방향으로 이 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감싸고 현으로 지금 구성되는 원도 동일하게 중심이 평행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 원 위에 점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의 넓이가 사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원 위의 점이 최대 넓이를 가져가는 건 항상 거의 똑같아요. 그 원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그 도형의 일부를 가져가는 뭐 밑변이 될 수도 있고 빗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밑변이겠지. 그 녀석이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밑변하고 높이죠. 근데 밑변하고 높이는 수직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한다면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수많은 점들이 결국 이 직선하고 수직 관계가 되는 애들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답을 찾아야 돼. 맞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직선으로부터 가장 수직 관계에서 거리가 멀 때는 이 원의 중심을 반드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원에서의 현은 중심을 에서 내리면 항상 수직 이등분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거든요. 왜? 이 녀석이 중심에서부터 변의 길이가 똑같아서 같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에다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잖아.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써서 답을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에 평행이동이 이루어진 요 직선, 요거와 수직 관계가 가져지는 기울기를 이 원래 원본 원 위에 있는 중심에서 지나도록 이렇게 라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좀 다시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을 만들어 놓고 중심에다가 라인을 그었으니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얘가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 현을 통과하는 직선하고 이 원에서부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이 수직 관계가 되기 위해선 이 대칭이동에 의한 그 대칭이동 변경 값이 결국 기울기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내려가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간 것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요거의 수직이 내가 원의 중심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데 얘가 이제 Y는 2X인 거고 원래 원본에 되고 있는 원 C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2,1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Y는 2X 2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 전개하면 2X 빼기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Y는 2X 빼기 3이라고 하는 관계식 하고 이 원하고가 일치하는 점을 찾으려면 그렇죠, 연립 방정식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C에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근을 풀면 X가 1도 나오고 3도 나오는데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림상.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그 좌표가 3,3이라서 이 A, B가 9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원래의 점인 A와 P 그리고 그것이 평행이동된 B와 Q, 사실 평행이동은 그냥 허물만 준 거고요. 평행이동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야 비로소 그 녀석이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걸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 위를 지나가는 점을 활용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에서 최종 버전인 심화 형태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많았고, 이거를 평행이동 나왔지만 평행이동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평행이동을 준 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원하고 점 A를 지나가는 점 A가 결국 그 원의 현의 위의 점이 될 테니까 그 현 위에 그 현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를 평행이동으로 기울기 값을 알아내고 그 기울기 값의 수직이네를 갖다가 원의 중심으로 관통하게 만들어야만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원과 접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가지가 활용된 게 이 학교에서도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아까 내분점 문제 있었죠. 내분점 문제 15번. 요것도 살짝 어렵습니다.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런 정도 형태의 문제가 이번에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집합 관련 문제인 건데, 여기 학교는 집합을 다 넣지는 않았고요. 21번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배점이 5.6점이니까 매우 큽니다. 근데 얘는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소 1, 2를 무조건 표현을 해놓고 그거가 A에 들어간다. 근데 이 A가 S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 A에 포함되는 원소 X가 A의 약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관계 안에서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 2를 배제하고 포함 배제의 원리를 사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지수 제곱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얘는 357은 괜찮아요. 357은 소수라서 어차피 약수를 가져봐야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도 되는데, 4하고 6하고 8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하고 8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 8만 내가 꺼냈어요. 그러면은 8이 원소로 들어갔으면 8의 약수도 원소여야 되는데 4를 배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든 4든 6이든 반드시 최소 2개씩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든지. 한 개만 들어가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걸로 답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2의 6제곱에다가 빼기 2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1번은 그냥 집합을 조금 할 줄 알면은 주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확실히 도형의 방정식에 무게가 많이 실렸고요. 대충 예상하기에는 이 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생각했을 때 한 87점 정도? 그러니까 세 문제 안쪽으로만 틀리면 9버전 2등급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이상 틀리는 경우에는 솔직히 1등급은 묘연합니다. 왜냐면 문제들이 문항수가 적고 그 다음에 생각만 조금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19번, 20번에서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객관식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평이하지만 조금 어려운 형태의 난이도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학교들도 이런 형태로 내는, 여러분들이 학교가 어떤 형태로 내는지 패턴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수를 늘리는데 시간 압박을 주는지, 아니면은 문항수는 작은데 난이도가 높은지,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절대로 내신을 공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쌤이 말하는 것처럼 계산은 복잡하진 않은데 함정을 파놓는지, 아니면 개념을 2개, 3개 복합적으로 써야만 문제가 풀리는지, 그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을 나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 부모님이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뭐 친구들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그 선생님이 어떠한 스타일로 문제를 내오셨는지를 알아내야만 내신 대비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보고 있고, 좀 더 그거를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역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그런 거를 준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의 성향이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십사. 근데 그게 사실 학원 선생님들이라는 게 그거를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게 시간적으로 어렵거든요. 수업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문제집을 만든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쌤은 그걸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준비 잘 해주시고 되게 독특한 문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영상 2개 학교 기출 분석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고,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눈여겨 봐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